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가 83일 만에 7만 명대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예약률은 높지 않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497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4만 5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밤 9시 기준 7만 명을 넘어선 건 지난 4월 말 이후 83일 만입니다. 3만 5,800여 명을 기록한 일주일 전보다도 2배 가까이 늘면서 더블링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경기 2만, 서울 18,000명이 넘으며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확산 속도도 이미 정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예상한 7월 말 신규 확진자는 약 4만 명 수준. 하지만 이미 7만 명을 넘은 만큼 9월 중순 20만 명이라는 정점 예상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예전과 같은 고강도 거리두기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도 50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18살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 등도 신규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약률이 저조합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예약한 50대는 13만 명으로 전체 50대 인구의 1.5%가량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4차 접종을 하면 감염 예방 효과는 20%,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도 50%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국을 찾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차례로 회담을 진행합니다. 추가 대북 제재, 동맹 간의 공급망 협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옐런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오전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계획입니다.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도 차례로 만날 예정입니다. 먼저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서울로 향하는 군용기 안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할 제재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나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미국은 어떤 핵실험도 매우 도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현안과 더불어 공급망 대응에 있어 한미양국 간 협력 강화도 주된 의제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방안에서 동맹국 위주로 공급망과 무역 관계를 재편하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방한 기간 미국 내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LG그룹의 LG 사이언스 파크도 둘러본 뒤 연설을 통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당시 판문점에서 찍은 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찍은 4분 분량의 영상에는 앞서 공개한 사진처럼 탈북어민이 북송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탈북어민 2명이 차례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 들어섭니다. 탈북어민들은 경찰 특공대원에게 팔을 붙잡힌 채 2층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이들이 갖고 있던 물품도 검은색 봉투에 쌓여 옮겨집니다. 얘들이 가지고 온 게 서로 떨어져 앉아 대기하던 이들 2명은 잠시 뒤 포승줄이 풀린 채 한 명씩 자유의 집에서 출발해 군사분계선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은 탈북어민은 북측 구역을 한참 바라보다 걸음을 멈추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대고 바닥에 엎드려 옆으로 이동하려다 제지당합니다.
이 혐의는 결국 경찰특공대원에게 붙들려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또 다른 탈북 어민이 별다른 저항 없이 뒤이어 군사분계선을 향해 걸어가는 것으로 4분가량의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통일부는 당시 현장 지원 업무를 맡은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공식 보고된 자료는 아니지만 소수의 업무 관련자들에게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휴대전화가 흔들렸거나 무의미한 곳을 촬영한 걸 제외하면 당시 영상을 대부분 공개한 것이라며 검찰이 요청한다면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양국 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은 건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장시간 회의를 가진 뒤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한일 간의 그 현안 문제 그리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또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의견을 나눌 생각입니다. 박진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활동 내용을 일본 측에 자세히 설명하고 일본 정부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민관협의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원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위 변제 등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지난 2019년 일본이 취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문제나 양국 국민들의 무비자 입국 재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무비자 입국 재개 등 민간 교류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이 먼저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진 장관의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간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